얘들아 안녕. 어린이 차영 작곡가 참만파야. 지난 영상에서 오랜만에 얼굴을 공개해서 촬영했었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조금 쑥스럽기도 했었거든. 너무 오랜 시간 얼굴을 공개하지 않다가 하려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찍어놓고 보니까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외로 다들 좋아해주고 반가워해주고 하니까 더 용기를 내서 더 들이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어느 댓글에 누가 내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지적질을 해주더라고. 바보샵 같은 데서 자르시면 더 멋있어 보일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바보샵인지 바비킴인지 찾아보니까 엄청 비싸던데. 관심 가져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나는 서민 유튜버야. 그냥 동네 미장원에 가서 아주머니들하고 수다 떨면서 10,000원 주고 자를게. 그러니까 신경 꺼. 난 뭔 말만 하면 이렇게 길어지니? 요놈의 주댕이. 하나님 저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지져주소서. 자, 오늘은 내가 너희들에게 배우자로 꼭 걸러야 하는 형제들의 유행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해. 참 나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는 만나도 되고 누구는 만나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가 싶기도 하고 말이야. 그런데 어쩌겠니? 그렇다고 우리가 무턱대고 아무나 만날 수는 없는 거니까. 반대로 형제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야 더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자, 그럼 그런 차원에서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얘들아, 배우자로 걸러야 하는 남자 중에 하나는 자기애가 너무 강한 남자를 만나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현재 기독교 교도소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기혼자의 신분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는 시각과 많이 다르고 너희들이 보고 듣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많이 보고 듣거든. 어떻게 보면 지금 너희로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영역들이지. 내 주위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야. 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가운데서도 남편 때문에 유독 힘들어하는 여자 집사님들이 있어. 그분들의 공통점이 자기애가 너무 심한 남편하고 살고 있다는 거야. 이건 신앙과 별개의 문제야. 그 남자 집사님들의 특징은 자기 개발을 하고 꾸미고 누리는 것에 관심이 더 많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가정에게 쏟는 시간보다 자기에게 쏟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야. 예를 들어 월급을 받으면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을 산다거나 옷을 산다거나 신발을 산다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들을 해. 이게 나쁜 거니? 나쁜 건 아니야. 그러나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지. 왜냐면 가정보다 자기 행복과 가치 추구가 더 중요하니까. 이분들 청년 때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야. 내가 이분들을 미혼자일 때부터 봤거든. 신앙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 아니 오히려 신앙적으로 누구보다도 훨씬 더 특출났었지. 근데 결혼을 하니까 아내를 너무 힘들게 하더라는 거야.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가 할 거 다 하더라고. 물론 나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결혼을 해서도 가정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배우자로서는 정말 꽝이라고 생각해. 너희들 남자 볼 때 이런 거 많이 보지? 자기가 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또 전문적으로 올곧게 전진하는 그런 남자. 너희들은 이런 것에 매력을 느끼잖아. 그치? 남자답고 너희들을 왠지 굶기지 않을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것 같은 그런 프로페셔널한 남자들 말이야. 근데 나는 이런 남자들은 별로 너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지 않아. 이건 옛날이나 통했던 구닥다리와 같은 남자 유형이야. 지금은 무조건 자상해야 돼. 선천적으로 자상하지 않으면 자상 학교를 다녀서라도 꼭 배워서 결혼을 해야 돼. 그런 학교가 없으면 내가 사업자 등록을 내서라도 만들. 결혼이라는 건 다른 것에서 행복이 오지 않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줄 때 행복이 오는 거야. 그러면 누룽지만 먹고도 살 수가 있어. 우리처럼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꼭 봐야 할 건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조금 부족해도 자기의 것을 조금 내려놓을 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손해볼 줄 아는 그런 사람. 사회적으로 대단하지 않아도 여친에게 작은 핀 하나 선물할 줄 아는 그런 여유 있고 마음이 넉넉한 사람. 그리고 자기만 알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의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거를 챙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건 성품이거든.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적어도 결혼해서 너희들 힘들게 하지는 않아. 아이도 낳아서 같이 돌보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같이 친구처럼 있어줄 사람이야. 맞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중요해. 믿음 좋은 남자 만나야지. 그리스도인은 그게 1번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신앙이 좋다는 기준은 자기 희생이야. 자기 희생이 따라오지 않는 신앙은 결코 좋은 신앙이 아니야. 그분이 전도사님이라 할지라도 똑같아. 자신의 사역보다는 사랑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지를 봐야 해. 그러니까 너희가 남자를 볼 때 외모도 중요하고 키도 중요하고 신앙생활도 중요하고 하고 있는 일이나 전문적인 스펙도 중요하지만 다른 건 다 부족해도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 자상한 사람, 남을 잘 챙겨주고 남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것을 잘 내려놓고 손해볼 줄 아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해야 너희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 믿니? 믿는 거야? 내 말이 허공으로 날아간 건 아니니? 자, 오늘의 결론. 남자는 무조건 자상해야 한다. 자기애가 강하면 안 된다. 이건 단순히 기호의 문제는 아니다. 요즘 시대의 가정은 남자가 자상하지 않으면 여자가 행복해질 수 없는 구조다. 본인이 자상하지 않으면 주위에 자상한 남자를 벤치마킹하라. 그렇게 해서라도 꼭 자상해져서 결혼을 해라. 참만발을 벤치마킹하라.